논술 준비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논술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학원에 가기 전에 뭘 먼저 봐야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이 답과 채점 기준을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에서 논술로 뽑는 대학은 44곳, 인원은 12,782명입니다. 전년과 견주면 대학 숫자는 같고 인원이 61명 줄었어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여겨볼 건 논술 100%로 뽑는 대학이 20곳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부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논술하면 경쟁률부터 겁이 나죠. 서울 주요 대학은 50대 1을 넘고 70, 80대 1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실제 경쟁이 아닙니다. 논술은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붙는데 그걸 못 맞추면 답안을 아무리 잘 써도 채점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저를 충족한 사람만 세면 경쟁률이 확 내려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큽니다. 어느 해 의학계열 논술은 명목 경쟁률이 434대 1이었는데 최저 충족자만 세면 39.6대 1이었습니다. 인문 전체는 70대 1에서 20대 1 아래로, 자연 전체는 41대 1에서 18대 1로 내려갔고요. 정리하면 논술은 경쟁률이 아니라 최저 충족 여부가 당락을 크게 가릅니다. 다만 이건 해당 연도 사례이고 지원할 대학의 최근 수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유형입니다. 크게 5수로 나뉩니다. 첫째, 언어논술이에요. 통합교과형이라고도 합니다. 제시문을 2개에서 4개까지 주고 요약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라고 합니다. 분량은 다 합쳐 1600자 안팎, 시험 시간은 120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과 사회계열 상위권 대학이 주로 이 방식이에요. 둘째는 자료 결합형입니다. 제시문에 통계나 도표, 그래프를 붙여서 해석과 서술을 같이 요구해요. 사회계열에 특히 많습니다. 셋째는 수리논술입니다. 자연계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답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풀이 과정 자체가 채점 대상이에요. 넷째는 과학논술입니다. 물리, 화학, 생명 중에 골라 서술하는데 실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섯째가 최근 늘고 있는 약수령이에요. 교과 논술이라고도 합니다. 긴 글 하나가 아니라 짧은 문항을 여러 개 냅니다. 예를 들어 국어 9문항에 수학 6문항을 80분에 푸는 식이에요. 긴 글쓰기가 부담스러운 학생에게는 문턱이 낮은 유형입니다. 그럼 대학별로 보겠습니다. 2027학년도 논술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471명입니다. 중앙대가 429명, 홍익대 384명, 성균관대 379명 순이고요. 고려대는 349명, 연세대는 285명, 서강대는 171명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유리한 건 아니지만 뽑는 규모는 알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선발 방법도 갈립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논술 100%예요. 학생부를 보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논술 90%에 학생부종합평가 10%를 더하고요. 중앙대와 동국대는 논술 70에 교과 20, 출결 10입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에 연세대가 자연계의 통합과학 논술을 신설했고 중앙대 창의형 논술은 수능 최저를 없앴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경희대, 숙명여대, 세종대, 성신여대, 광운대 5곳은 모의 논술을 제공합니다.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채점과 해설 영상,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줘요. 실전 전에 형식을 몸에 익히기에 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제공 범위는 대학과 연도마다 다르니 입학처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뭘로 공부해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논술 같은 대학별고사를 치른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스스로 평가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출문제가 있고 출제 의도가 있고 채점 기준이 있고 모범답안이나 예시답안이 있고 총평까지 있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자료실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무료고요. 학원 교재를 사기 전에 내가 갈 대학이 직접 낸 답과 채점 기준부터 읽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지원할 대학을 먼저 좁히세요. 논술은 대학마다 문제 성격이 달라서 범용 공부는 효율이 낮습니다. 둘째, 그 대학 기출을 시간 재고 푸세요. 120분이면 120분을 재고 손으로 씁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실제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셋째, 채점 기준으로 스스로 채점하세요. 보고서에 기준이 있으니까 내 답이 어느 항목을 빠뜨렸는지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넷째, 빠진 항목만 다시 씁니다. 전체를 다시 쓰기보다 빠뜨린 논점 하나를 채우는 연습이 훨씬 빨라요. 다섯째, 수능 최저를 같이 챙기세요. 앞에서 봤듯이 최저를 못 맞추면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즘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기출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연습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구조를 먼저 뽑습니다. 기출 한 세트와 공개된 채점 기준을 같이 넣고 제시문이 몇 개인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배점 항목이 뭔지, 글자 수가 얼마인지를 표로 정리시킵니다. 요약하라인지 비교하라인지가 배점을 가르니까 요구 동사를 꼭 뽑아야 합니다. 둘째,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소재만 바꿔 새 문제를 만들게 합니다. 제시문도 같이 만들되 글자 수와 문항 조건은 기출과 똑같이 맞추라고 지정하세요. 셋째, 채점을 시킵니다. 내가 쓴 답안과 대학이 공개한 채점 기준을 같이 넣고 항목별로 매기게 해요. 넷째, 여러 번 채점한 결과를 모아 반복해서 놓치는 항목을 찾습니다. 그게 내 약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인공지능한테 실제 글을 검색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됩니다. 검색이 되는 도구라면 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3가지를 지키세요. 첫째, 어디서 가져올지 찍어줍니다. 그냥 아무 글이나 하면 블로그나 요약글이 와요. 공개된 논문 초록, 정부나 기관 보고서, 신문 칼럼처럼 출처 종류를 지정해야 기출 제시문에 가까운 밀도가 나옵니다. 둘째, 링크를 눌러 원문과 대조합니다. 검색해서 요약해온 문장은 원문 그대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셋째, 그렇게 가져온 글을 제시문으로 삼고 문제 만드는 일만 시킵니다. 지문은 원문이 책임지고 인공지능은 기출문제에서 뽑아낸 구조를 붙이는 역할입니다. 다만 한계는 분명히 알고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는 조건부예요. 검색을 안 시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지어 쓴 글이 나옵니다. 매끄럽고 쉬워서 실제 기출의 밀도와 달라요. 이건 방금 본 대로 검색으로 실제 글을 가져오게 하면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검색을 시켜도 그대로 남습니다. 채점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채점은 대학 기준으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출을 먼저 다 푼 다음에 연습량을 늘리는 용도로 쓰는 게 순서입니다. 대학이 공개한 자료는 개인 학습용이니까 다시 뿌리거나 파는 건 별개 문제고요. 자주 나오는 실수도 짚고 가겠습니다. 분량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1600자를 요구했는데 800자를 쓰면 논점이 빌 수밖에 없어요.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요약은 인용이 아니고 채점 기준은 자기 문장으로 다시 구성했는지를 봅니다. 묻지 않은 걸 쓰는 것도 큰 감점입니다. 비교하라고 했는데 비판을 쓰면 배점 항목을 통째로 놓쳐요. 마지막으로 시간 배분 없이 시작하는 것 읽기, 개요, 쓰기, 검토에 각각 몇 분을 쓸지 미리 나눠 놓아야 합니다. 개요 없이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논지가 흔들립니다. 일정도 확인하세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초입니다. 논술고사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후에 보는 대학이 나뉘어요. 날짜와 최저 기준, 반영 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원할 대학의 모집 요강 원문을 꼭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논술은 5유형으로 나뉘고 내가 갈 대학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률보다 수능 최저가 당락을 크게 가릅니다. 그리고 대학이 기출과 채점 기준과 모범 답안을 이미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글솜씨 시험이 아니라 묻는 것에 정확히 답하는 시험이에요. 채점 기준을 먼저 읽는 사람이 유리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